네, 안녕하세요. 저 송곡고등학교 조재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수능 점수는 대학교를 정하고 실기는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실기를 아무리 뭐 잘해도 실수를 한번 하고 나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기를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뭐 자녀들께서 뭐 입시학원도 다니고 계시지만 3m를 뛰었어. 나 이제 만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면은 시험장에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혹은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파울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파울 한 번에 그 대학을 또 1년을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기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기록이 잘 나와도 기록 데이터가 있어야 점수가 주어지는데 3m를 뛰어도 파울을 하면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실수를 안 한다.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입시 요강에도 잘 안 나와 있는, 입시 요강에도 안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24학년도 입학한 대학생들을 제가 다 섭외를 해서 사실 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혹은 제 제자들이 다 물어보고 해서 그 대학교 실기 상황들은 어떠냐, 요강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한테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본인 자녀들이 혹시 학교를 준비를 할 때 이 학교 내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메모해 두셨다가 실기장에 가서 실제로 막상 실기장에 가면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설명할 학교는 이제 가군의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입니다. 이 앞에 이제 실기장 분위기를 이렇게 보시면 6개 조로 나누어서 15명에서 18명 한 조씩 이동 후에 실시한다. 그리고 조별로 실기 순서가 바뀐다. 이런 것들도 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냐면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 연습을 할 때 나는 맨날 제멀부터 뛰어. 몸을 풀고 좋은 컨디션으로 제멀을 뛰었을 땐 기록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그재그런, 여기 보면은 지그재그 달리기가 있죠. 지그재그 달리기를 하고 다리가 풀린 상태에서 제멀을 뛰면 기록이 안 나오죠. 그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실기 연습을 할 때도 지그재그 달리기를 먼저 해보고 제멀도 뛰어보고 이런 식으로 실기 순서를 바꿔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농구 레이업 슛이 있고요. 지그재그 달리기가 있고 높이뛰기가 있는데 농구 레이업 슛은 2분 동안 하는 건데요.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몰텐공을 사용합니다. 이 공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학교는 스타 제품을 사용하고 어떤 제품은 몰텐공은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 브랜드 이름인데 농구공마다 손의 감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그 학원에 다니는 학원에서는 보통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을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연습을 하죠. 자, 그런데 또 어떤 해는 농구공에 바람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공이 너무 잘 튀기는 거죠. 그래서 손에 익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구공은 바람이 어느 정도 적당히 들어가야 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바운드를 하다가 이게 내 의지와 내 힘과 상관없이 손을 놓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마룻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또 드리블이 매우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람을 많이 넣을 수가 있고 바람을 적게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하니까 연습을 할 때는 바람이 좀 적게 넣어서 연습도 해보고 바람을 많이 넣어서 연습도 해보고 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분 10초에서 2분이 되면 시작을 합니다. 2분 10초가 시계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10초가 지나가고 2분이 딱 됐을 때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분 동안 오른쪽에서는 오른손 레이업, 왼쪽으로 갔을 때는 왼손 레이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멘탈을 잘 잡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첫 번째 실수를 하면 긴장을 엄청 많이 합니다. 나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조급해지죠. 그러다 보면 계속 실수를 연발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그냥 실수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여운이 남아야 할 때마다 계속 남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실수를 하니까 첫 번째는 실수를 하더라도 침착하게 나머지 골을 잘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야겠죠. 골대가 조금 높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보통 농구 골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조금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 연습을 할 때 3m보다 조금 안 되는 그런 높이도 있는데, 조금 높은 느낌이니까 조금 더 강하게 레이업 슛을 해야겠죠. 조금 높게 연습을 할 때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그재그 달리기 바닥 상태가 매우 좋다고 하는데, 이 바닥 상태에 따라서 기록이 틀려지고 실수를 그만큼 줄여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바닥이 미끄러운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은 논슬립이라고 해서 바닥을 이렇게 좀 뻑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미리미리 뿌려놓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냥 이렇게 밀대로 밀어서 먼지가 좀 가득한 상황에서 신발을 딱 이렇게 디뎌보면 이 발바닥에 손을 딱 문질러 보면 먼지가 이렇게 묻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이 바닥 상태가 매우 좋기 때문에 평소보다 기록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제자들도 많이 이제 보내고 했었지만 그 친구들이 평상시에 30초 정도를 뛰는데 뭐 29초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아서 바닥 상태가 좋아서 기록이 잘 나온다. 그래서 조금 내가 기록이 적게 나와도 실제로 조금 잘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높이뛰기는 162에서 130, 여학생은 130을 뛰는데요. 매 시기마다 도움닫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런데 높이뛰기는 제가 연습을 할 때, 사전에 연습을 할 때 내 조주를 맞춰봅니다. 조주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몇 발에 뛸 거고 내가 몇 발 안에서 3스텝을 밟아서 거기서 왼발 지주를 해서 높이 올라가냐, 이게 중요한데요. 높이뛰기 매트 기준으로, 여기 높이뛰기 매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몇 발, 그리고 내가 달려가는 도움닫기에서 몇 발, 이런 식으로 발을 재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갔을 때는 발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발로 재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갔을 땐 보폭으로 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서, 실기장에 가서 발로 이렇게 잰 다음에 이쪽으로 보폭으로 몇 발,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연습을 해야, 실기장에 가면은 제가 연습했던 환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체육관, 그리고 혹은 학원에서 하는 체육관들은 천장이 되게 낮고 높이가 높아서 이게 굉장히 높아 보일 수도 있고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대학교 체육관에 가면은 천장이 이 정도 되는 높이에 굉장히 높고,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주를 꼭 정해서 그렇게 미리 연습하고 발을 재보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입니다. 실기 순서는 제멀과 메디신 볼 던지기, 25m 왕복 달리기. 자, 요거는 일정하게 제멀, 메디신, 왕복 달리기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멀을 먼저 뛰고 메디신 던지고 25m 왕복 달리기. 여기는 좀 효율적으로 실기 순서를 정한 것 같아요. 왕복 달리기 먼저를 했으면 제머를 좀 못 뛰었을 텐데 제 힘이 좀 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한 주씩 이동해서 실기를 보기 전에 15분 정도 다 같이 몸을 풀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이 몸을 풀 수 있게 해준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기장에 쫓아가 보면
몸을 풀고 1시간 정도 풀거든요. 이제 입실이 8시다 그러면 7시에 와서 1시간 정도 몸을 푸는데 그 1시간 정도 몸을 진백에 다 풀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4시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대기하면 몸을 풀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힘이 계속 빠지게 돼요. 땀도 다 씻고. 그거 수시에서는 동국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실기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4시간 30분을 기다리는 학생을 봤어요. 근데 그 학생은 운도 지질이 없는 게 삼수를 해서 요번에 붙기는 했는데 매년마다 4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게 왜냐면 이름 순서대로 가번호를 주어집니다. 이름 순서대로. 그 친구의 이름은 지읒으로 시작되는데 그 지읒이 맨 뒤에 있으니까 맨 뒷번호로 이렇게 실기를 본 거죠. 기억자로 시작되는 김씨나 구씨나 이런 친구들은 시간을 1시간 정도 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마다 여기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학교마다 그런 설명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조씩 이동해서 실기 전에 15분을 몸 풀고요. 종목당 대기 시간이 1시간 정도. 종목을 3개 보니까 3시간 안에 끝나겠죠. 제자리 멀리뛰기는 280. 자, 발을 닦을 수건을 줍니다. 거기는. 이제 보통은 안 주는 학교들도 많고요. 학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발을 닦는 수건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너네가 실력대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흰 선보다 2cm에서 3cm 뒤에서 준비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섰는데 준비를 하다가 앞꿈치가 이렇게 눌리면서 선을 밟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서 뛰게 되죠. 그러면 기울이게 되면 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거를 다 파울을 준다는 거죠. 그런 거를 파울을 안 주는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에서 물리지 않게 한 2cm에서 3cm 정도 뒤에 준비를 하면 1차 시기는 파울을 안 하고 내 기록대로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실기장에 가시면 알겠지만 한식의 몸을 풀고 자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제자리 멀리뛰기를 딱 필요로 하는데 다리도 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1차 시기에 진짜 끝나고 2차 시기에 도전 안 할 거야. 그리고 1차 시기에 잘 뛰려고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너무 과하게 낸다 보면 파울을 해요. 그러면 2차 시기에 나 또 파울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잘 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잘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시기에는 95%, 90%로 기록을 일단 내고 2차 시기 때 조금 더 내가 모험을 걸어서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삼육대학교 실기장을 이제 학생을 보냈는데 그 학생은 3m를 뛰는 학생이에요. 근데 삼육대학교는 275면은 만점을 받습니다. 저는 여기 무조건 붙죠, 선생님. 저는 제 말 한 발로 뛰어도 붙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첫 번째 딱 뛰었는데 그냥 발을 이렇게 뛰고 나서 한 발을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시기 때 또 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2차 시기 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2차 시기 때는 내가 예전에 했던 버릇이 긴장이 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투 터치. 발을 한번 앞으로 살짝 움직이면서 뛴 거죠. 그 버릇이 나와서 투 파울하고 그렇게 쉽게 한 발로 뛸 수 있는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되게 많은 경우고요. 이런 실기장의 상황들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학교마다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왕복 달리기는 1m 자유 뒤에서 자유 출발. 자유 출발은 뭐냐면 센서가 앞에 있고 1m 뒤에서 내가 출발을 하면 센서가 작동을 하고 들어올 때 센서가 읽혀서 기록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콘을 건드려도 넘어뜨리지 않는 것은 유효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돌다가 살짝 이렇게 건드려요. 이렇게 건드리면 이게 흔들리죠. 흔들리다가 넘어지면 그거를 파울로 간주를 하고 이제 실격 처리를 당하는 거죠. 근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기록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연세대학교가 부저를 콘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누르고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꼬링할 때 이거를 누르고
들어와야 기록이 측정이 되는데 막 뛰다 보면 초점이 이거 못 눌러요. 이게 살짝 못 눌러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거를 바꾼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자, 그런데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를 성균관대학교가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이번 연도에.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군의 연세대학교는 면접이 있습니다. 지금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 변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접 변별력이 사실은 실기를 되게 못 받고 수능 성적도 이 정도 갈 수 있나?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저 면접을 굉장히 잘 봤어요. 실제로 붙은 사례가 있고 3등급 2개로 붙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실기도 잘 보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면접을 보는데 이게 지금 2년치 면접 내용이 똑같습니다. 올해는 또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똑같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내용 중에 이제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면접관들이 제일 우선시 하는 게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내가 얼마나 체육교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또박또박 아는 지식도 많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자신감들이 눈에 배어야 되는데 면접을 하다가 보면 긴장을 해서 발을 이렇게 떨고 위에는 멀쩡히 있는데 아래를 떨고 혹은 면접관하고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눈을 못 마주쳐요.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 자기소개서 했어요. 네, 저는 예. 눈을 떨어뜨리면 일단은 자신감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면접 준비하는 학원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나 이런 것들도 무시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연세대학교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인데요. 여기는 실기 한 종목만 봅니다. 실기 반영 비율이 15%이지만 실질 반영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실기를 못 보면 떨어져요. 여기도 실기 못 보면 떨어지는데 제가 3등급 2개 하고 2.5등급인 친구가 여기 합격을 했는데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실기 1등을 했어요. 슛을 다 넣습니다. 슛을 다 넣으면 32점인가 36점인가 그런데 농구로 봤는데 이거를 다 맞아. 그래서 실기 1점 받았는데 그 친구가 점수가 안 좋은데도 최초 합으로 붙었어요. 근데 예전에 거기에 있던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1등이나 2등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실기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 36점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점수가 아니라 너 너무 잘했으니까 내가 가산점 줄게. 이렇게 해서 가산점으로 붙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건 아까 선생님이 자꾸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들은 그런 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교원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입니다. 원서 접수 순으로 조가 나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원서 접수를 나는 그냥 후딱후딱 해버리고 싶어. 눈치 작전 안 해. 그리고 원서 접수를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하는데 원서 접수를 바로 했더니 내가 1번 실기 1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1번으로 들어가서 그냥 빨리 후딱 끝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빨리 원서 접수를 하고 나 좀 늦게 뒤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뒤에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조는 20m와 높이뛰기 턱걸이 배구 순으로 가고 2조는 높이뛰기 20m 배구 턱걸이 순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른다고 하는데 실기시험 전에 몸을 가볍게 푸는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20m 왕복 달리기는 강목 반원에 걸쳐도 파울을 주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나무 토막으로 네모나게 정사각형인 네모나게 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콘 안에다 집어넣고 이 네모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이제 파울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네모 안에 살짝 걸쳐도 파울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닥 상태가 미끄러워서 많이 넘어진다. 대부분의 실기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한 50%가 미끄러져서 또 2차 시기를 하죠. 2차 시기엔 또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또 기록이 안 나오고
자, 그러니까 실기장에서 그런 바닥이 미끄러운 상황을 고려해서 너무 깨끗한 바닥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좀 미끄러지는 바닥에서도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안전하게 내가 어느 정도 기록이 나올 정도의 수준으로 뛰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높이 뛰기는 여기 높이 뛰기랑 저기 턱걸이랑 이게 기록이 바뀌었네요. 도움 닫기 기회를 주고요. 높이 뛰기 바에서 살짝 걸려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높이 뛰기 바는 이렇게 걸쳐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걸리면 높이 뛰기 바는 이렇게 흔들리다가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탁 치고 나면은 이제 떨어지죠. 높이 뛰기 바가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걸리면 탕탕 튀기다가도 그게 바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기회를 3번 주어지고 시도보다는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첫 번째 시기에 제가 50을 떨어졌는데 나 기록 저 한 번 넘었어요. 50을 넘었는데 입에 160을 넘어볼게요 하고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높이뛰기 고려대는 그렇게 안 되고, 고려대학교 아까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높이뛰기에서 높이를 못 넘으면 위를 못 넘고요,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260을 도전을 했는데 160을 도전을 했는데 못 넘었어요. 2차식이 못 넘었어요. 저 155 하겠습니다. 156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2차식이 못 넘었어요. 그러면 저 152를 하겠습니다. 또 2번의 기회를 줍니다. 총 6번의 기회를 줍니다. 고려대학교는. 자, 턱걸이는 30초. 탄막가루를 바르고 시험을 볼 수 있다. 탄막가루는 뭐냐면 역도 선수들 손에 바른 하얀 가루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끄러지지 않는 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악력이 풀리지 않겠죠. 그래서 탄력봉이 뭐냐면 보통 쇠봉이 아니라 약간 탄력적으로 이렇게 돼서 약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록이 더 잘 나온다고 하네요. 철봉에서 2손이 떨어지기 전에 까지 이제 2손이 다 놓아지면 시기가 끝나는 거고요. 턱걸이를 하다가 한 손을 털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손 털고 또 다시 시작을 해도 그거는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배구는 첫 번째 시도는 카운트 되지 않기 때문에 낮고 빠르게 시작하고, 두 번째 3m 높이 안으로 정석으로 토스 해야 된다. 첫 번째 시도 토스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를 시도를 안 하고 두 번째부터 숫자를 세는데, 이거를 너무 높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낮게, 어차피 카운트 되지 않으니까 낮게 하고 그 다음부터 빠르게 높게 그 네모 칸 안에 넣는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8시 입시로 9시부터 가번호 추첨을 한 후에 A조와 B조로 나누어 뽑기로 종목을 결정한다. 그 A조 1, 2, 3조, B조 1, 2, 3조 총 6개 조로 나누고 가번호를 받고 실시한다. 이거는 이제 맨 앞에 조장이 뽑기를 해서 종목을 정하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가서 실기를 치르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25m 달리기 있고 핸드볼공 던지기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해도 사실은 크게 지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핸드볼공 던지기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떨어져야 인정을 합니다. 예전에 제 제자 중에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1차 시기를 던졌는데 파울을 했습니다. 2차 시기를 던지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안 던지려고 이렇게 했는데 시기로 인정을 하고 그거를 투파울을 준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친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가고 사인도 안 하고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시도한 거 아닙니다. 저 분명히 시도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습니다. 그 친구 붙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박인 친구가 그런 우여곡절들이 실기할 때마다 있었습니다. 실기장에서 100m 뛰는데 겨울철이잖아요. 100m, 예전에 100m가 있었습니다. 100m 뛰는데 그 전날 눈이 왔는데 아침에 대학생들이 엄청 막 치우더라고요. 막 치우다가 눈을 아무리 치워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침에 또 8시에 입시라고 미끄러진 겁니다. 출발할 때. 미끄러졌는데 안 뛰고 있으니까 이제 그 친구 왜 안 뛰어? 저 미끄러졌잖아요. 그래서 빨리 뛰어. 그래서 안 뛰어. 이건 못 뛴다고. 그래서 그 친구 또 그렇게 해서 다시
2번의 기회를 더 받아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100m가 없어져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가서 그 10% 나오는 교직도 땄고 가서 ROTC도 하고 굉장히 되게 잘된 케이스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는 사실은 울지 않았으면 성대를 못 갔겠죠. 25m 왕복 달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콘이 있습니다. 콘의 위에 부저가 있어요. 자, 누르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누르면 카운트가 되겠죠. 제자리에 서서 조금이서 달려가면서 누르면 파울이고요. 누르고 출발을 하고 또 올 때 눌러야 됩니다. 아까 배점표 변경이라고 했죠. 작년에 실기가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콘을 도는 거였었습니다. 콘을 도는 거였는데 부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저를 누르고 돌아오는 게 빠를까요? 콘을 돌아오는 게 빠를까요? 부저 누르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그런데 기준 기록을 똑같이 해놨었습니다. 예전과 바뀐 거와. 그래서 작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실기의 변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 만점 받았습니다. 25m 왕복 달리기는 가다가 넘어져서 신발끈 묶고 뛰어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변별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인지하고 올해는 변경을 했죠. 배점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16초 9루. 17초 아마 몇이었던 것 같은데, 체육관 바닥이 고무 바닥입니다. 고무 바닥이라서 잘 미끄러지지 않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입니다. 실기장 바닥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는 정말로, 체육관 바닥이 왜 그러냐.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친구들이 국가대표고 이런 친구들이 운동을 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닥이 되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뛰기 때문에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올해 수시 실기를 봤는데 제가 제자를 10명 정도 실기 시험장에 보냈는데 5명이 넘어져서 파울을 했습니다. 5명이. 그 정도로 50%가 나갔고 또 미끄러져서 부저를 못 누르는 경우도 있고 혹은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보통은 10m가 정해져 있는데 올해 수시 때는 되게 긴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저를 못 누르고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내가 원래대로 갔었으면 닿아야 되는 거리인데 이거를 못 닿고 못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 한 체대는 실기 기회를 단 한 번 줍니다. 한 번. 스타트 파울은 준비하고 미리 나가는 거는 2번의 기회를 주는데 넘어지는 거는 단 한 번에 끝나요. 파울 되면은 내년을 또 다시 기약을 해야겠죠. 메디신볼 던지기는 지능공을 사용합니다. 지능공이랑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능공이랑 또 니스포 공이 있습니다. 지능공은 이 손으로 잡아도 이렇게 잡히는 공이에요. 근데 니스포 공은 딱딱해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도 되게 클 뿐더러 손에서 잘 이렇게 잡히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은 무조건 한 체대 쓰는 친구들은 이 공을 무조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능공을 사서. 다른 메디신 공과는 좀 다른 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부피가 크고 매우 말랑말랑한 재질의 공을 사용한다고 했죠. 볼을 잡고 10초 제한 시간이 있죠. 제자리 멀리뛰기는 20초의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출발선을 밟는 파울이 많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발이 물려서 파울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는 사회체육학과이고요. 사회체육학과는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하고 100m 농구 레이업, 메디신볼 이렇게 있는데 100m 달리기는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도 그렇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100m 작년에 한 30명 정도가 미끄러져서 100m를 못 뛰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0m의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날씨 기온 때문에 바닥이 눈이 오고 얼은 상태면 바닥이 미끄러운데 그대로 이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처음에 너무 강하게 출발을 하다 보면 이거를 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닥이 미끄럽다고 인지하는 순간 바닥을 강하게 차는 게 아니라 그냥 슬그머니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 그래도 안 미끄러지는데 처음에 너무 강하게 치다 보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요. 대기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몸을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스파이크를 사용을 하죠. 스파이크는 뭐냐면 육상 선수들이 신는 못 달린 신발을 얘기합니다. 롱구 레이업 오른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트래블링은 잡지 않는다. 드리블할 때 볼이 다른 데로 튀는 걸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 한 채대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가다 보면 이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바닥 상태가. 근데 거기에 쇠로 된 몰딩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튕기면 잘못 맞으면 이게 튕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피해서 드리블을 해야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인지를 못하면 그냥 똑같은가 보다 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공이 다른 데로 튀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메디신볼 던지기 지능 공을 사용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10초 룰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민대학교 스포츠 산업 레저학과입니다. 여기는 2일 동안 시험을 치르고요. 첫 번째는 두 종목, 두 번째는 두 종목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종목을 치르는데요. 1일차는 100m하고 제자리 멀리뛰기. 이게 지금 저기 안 됐네요. 제자리 멀리뛰기하고 메디신볼 던지기입니다. 그리고 2일차는 농구 레이업 이렇게 봅니다. 저 100m는 20m 아마 왕복 달리기일 거예요. 제자리 멀리뛰기 착지 방법이 바뀔 수 있다. 이거는 매년마다 틀리게 하는 게 뭐냐면 착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건 사실은 파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가면 파울을 주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제자리에서 착지를 하고 3초 동안 멈춰 있어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학교마다 센서의 기준이 틀립니다. 센서를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바로 하고 나가면 이게 안 읽히니까 그냥 제자리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바로 읽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딱 읽히고 나서 3초 있다가 읽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기 때문에 자, 다음에는 20m 왕복 달리기 바닥 상태는 매우 좋아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국민대 바닥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빡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사실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감독관들마다 하나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여러 명 있죠. 근데 감독관들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감독관은 머리를 대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감독관은 그냥 살짝 그냥 패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운에 맡겨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민대 윗몸 일으키는 조금 더 전통이 나 있죠. 정확하게 무릎 위로 넘겨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 무릎 위로 팔꿈치를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파울 주고요.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교수 파울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교수 파울은 뭐냐면 센서에 이렇게 읽혀도 너 정확하게 안 했어. 하나 파울, 2개 파울, 3개 파울. 그렇게 이제 파울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교수 파울을 있는 학교들은 매우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치기 동작을 많이 본다고 했죠. 배치기는 내려갈 때 허리가 탁 들리는 동작을 배치기라고 하는데 이 동작을 굉장히 파울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배치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엉덩이를 최대한 이 삼각대, 다리를 걸치는 삼각대에 바짝 붙여서 이걸 해야 허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리를 허벅지를 띄는 순간 배가 같이 띄어지기 때문에 이 연습은 굉장히 많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디신볼 던지기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여기는 고무공을 사용해서요. 잘 미끄러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2m 박스 안에서 던질 때 2m 박스 안에서 던져야 밖으로 던지고 난 다음에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기록을 불러주고 확인을 하고 나가야지 중간에 나가버리면 그것도 파울로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삼육대학교입니다. 실기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275
좌전굴 27, 사이드 스텝 55. 여기서는 275는 다 만점을 받습니다. 좌전굴도 27 다 만점을 받습니다. 사이드 스텝 55개 만점을 못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 파울을 하게 되면 4개가 파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선이 3개가 있죠. 가운데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 센서가 읽히지 않으면 가운데도 읽히지 않고 왼쪽 것도 읽히지 않고 다시 가운데 거 읽히지 않고 다시 읽힙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파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파울을 해도 내년을 기약해야겠죠. 네. 이게 왜 그러냐? 삼육대학교는 2과목 영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하고 탐구 하나, 그리고 한국사 대체.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5등급의 학교입니다. 2.5등급의 학교. 영어 3은 받아갖고 오죠. 실기 기록 낮죠. 다른 과목 다 망했죠. 영어 잘 받고, 탐구 하나 3 정도 받았네? 그럼 3, 3에 한국사 2등급. 올 만점 합격합니다. 인천대학교입니다. 인천대학교는 입시 후 30분을 대기를 하고 시험을 보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농구 레이업슛, 턱걸이, 매달리기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자리 멀리뛰기는 30초 제한 시간이 있고요. 농구 레이업슛은 1분을 하는데요. 1분은 오른쪽 콘을 돌 때 오른쪽으로 돌아도 상관없고 왼쪽으로 돌아도 상관없는데 어떤 학교는 꼭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방향 전환에 상관없이 준비를 해도 된다. 오른손 왼손도 상관없다. 오른쪽으로 가도 오른손, 왼쪽으로 가도 오른손 넣어도 상관없다. 요게 이제 주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턱걸이를 할 때 앞에 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이 있는데 천과의 나와 거리는 한 50cm 된다고 해요. 이 천이 왜 있느냐? 다리를 탁 차고 올라가면 이 천이 닿죠. 그러면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천이 뭐 살짝 건드리려는 거는 뭐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천을 차거나 이러면 개수를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점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턱을 완전히 넘겨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인천대학교 운동건강학부입니다. 3개조로 나누어서 1조 제멀, 2조 지그재그런, 3조 메디신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하고요. 30초 제한이 있고요. 몸풀기 이제 3명 전부터 몸을 풀 수 있게 해주는데 이 3명 전부터 몸을 풀 수 있게 해주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통은 뭐 5명 있는 학교도 있고 근데 어떤 친구는 이제 대기하고 있다 바로 일어서서 바로 뛰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그재그런은 이제 30초 제한이 있고요. 준비하고 30초가 지나가면 이제 파울로 인정을 해서 기록을 아무리 잘 뛰어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바닥이 살짝 미끄럽다고 합니다. 메디신볼 던지기는 1kg 메디신이고요. 손 검사를, 손에 이물질을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요. 빨간색 네모칸에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 앞에 4명이 남았을 때 몸을 풀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2명씩 빠르게 진행되어서 조간 대기 시간이 30분 정도 좀 빨리 끝나는 편이죠. 다음에는 스포츠과학부 거의 다 비슷하고요. 여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입니다. 모든 액세서리는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걸이, 반지, 심지어 테이핑, 보호대까지 몸에 붙일 수 있는 거는 다 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핫팩도 붙일 수가 없죠. 가번호가 주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 순으로 가번호가 주어집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좌전굴, 배굴력, 중량 메고 달리기 이렇게 4개를 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시에서는 좌전굴과 중량 메고 달리기입니다. 좌전굴은 30이 만점인데 남학생 기준으로 29만 미로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29.9, 29.8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 극간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좌전굴을 못하면은 이 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근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탄막가루라가 있었죠. 그런 거를 바르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0 땡기던 친구들이 300을 땡깁니다.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손에서 안 빠지니까. 그런데 동국대학교에서 그거를 제한하려고 탄막가루를 몰래 바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씻게 합니다. 손을 씻고 와서 화장실에서 손 검사를 했는데 또 묻혀요. 옷 같은 데다 묻혀놓고 이렇게. 그래서 또 씻어. 10번까지 받습니다. 10번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 또 손 검사하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손소독제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지죠. 쭉 미끄러집니다.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동국대학에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장갑을 사용해라. 목장갑. 그래서 목장갑을 낍니다. 목장갑을 껴서 당기는데 목장갑이 미끄러져요. 엄청 잘 미끄러져요. 이거 연습 안 하면 절대로 만점이 안 나옵니다. 저희 학생들은 목장갑을 끼고 철봉에 매달아서 2분 동안 매달아 놓습니다. 2분 동안. 악력 키워지죠. 유연성 좋아지죠.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목장갑을 껴도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량 메고 달리기가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번에.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학교 뭐 쓰시는 학생들도 있고 할 텐데 1m 안에서 자유 출발합니다. 1m 안에서 센서에 걸려야 되는데 1m 안에 테이프가 있죠. 테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1m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출발을 하려고 발을 딛는 순간 선이 넘어가 버렸어요. 파울입니다. 그래서 1차 시기에 올만점을 연습을 맨날 하던 친구가 1차 시기에 탈락을 하고 이거 빵점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준비할 때 뭐 몸을 뒤로 나갔다가 준비를 한다든가 이 발을 선으로 밟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 파울을 줍니다. 그래서 이 칸 안에서 그냥 바로 출발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기도 못 보고 그냥 집에 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성신여자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입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하며 한 조에 12명씩 4개 조로 나누어 실시하고요. 각 조에 있는 진행요원이 뽑기를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제멀, 윗몸, 좌전굴, 10m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1조는 만약에 제멀부터, 2조는 윗몸부터, 3조는 좌전굴부터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죠. 제자리 멀리 뛰기는 30초 제한 시간이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다리 물리는 이런 파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감독관들이. 그래서 그거 물리지 않게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70회. 여학생이 70회 찍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센서에만 찍히면 파울을 잡지 않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교수 파울을 주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센서가 앞에도 있고요. 누우면 등에도 있습니다. 등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꼭 대지 않아도 돼요. 이게 보면 머리가 바닥에 닿으면 파울을 준다고 했는데 머리를 때리면 파울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머리를 닿으면 파울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을 꺾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센서에만 그냥 읽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m 왕복 달리기는 9초 5. 바닥 상태는 매우 좋고요. 콘을 건드리면 파울. 살짝이라도 스쳐도 파울을 준다고 하죠. 그래서 콘은 안 건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좌전굴은 앉아서 어깨 빼는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학교든 학교마다 다 틀린데요. 앉아서 이렇게 어깨를 미리 뺍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앉으면 손을 이렇게 뻗죠. 준비됐습니까? 하고 이제 바로 바로 미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하고 손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거를 시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 수험생들 중에 굉장히 여우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제가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꼭 붙더라고요. 멍청한 친구들은 못 붙어요. 왜 그러냐면 손톱을 깎으라고 시켜요. 그러면 손톱 깎기를 줍니다. 그러면 손톱을 되게 길게 했는데 손톱을 다 보는 앞에서 다 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여기 손톱만 길러놓고 나머지 다 깎은 거죠. 그래서 손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요걸 가리고 이 학생 기적적으로 이것 때문에 붙었어요. 진짜로 이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우 같은 짓을, 왜냐면 걸리면 깎으면 되니까, 안 걸리면 장땡. 그렇게 해서 붙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영특한 친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얍삭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런 데 가서 응용을 잘 발휘하더라고요. 아까도 실기장에서 울었다고 했죠. 안 울었으면 기회 없어요. 울어서 사인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시립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 학생은 좌전골 시험을 봤는데 29를 밀었어요. 25를 밀어도 붙는 학생이었어요. 29를 밀고 옆에 판독하는 학생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19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19 하고 사인을 했는데 이 친구는 멍청해요. 그냥 사인하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 친구는 19가 나올 수가 없는 친구인데 19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19 밀었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친구 3수까지 했는데 그 학교만 3번을 봤는데 그 학교 다시는 최대 입시 안 한다고 군대 가버렸습니다. 3수까지 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자기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인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버틸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사인을 하는 거지 그냥 바로 사인해 그러면 바로 이건 내가 인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또 한 친구는 배근력을 당기다가 이 배근력 발을 많이 당기면 바가 돌아가거든요. 이걸 당기다가 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나온 거죠. 그 친구도 울었어요. 그 친구도 진짜 울었어요.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제머를 못 떼요. 근데 예전에 가천대학교가 제머리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엉엉 울고 기회를 한 번 더 받아서 그 친구 만점 땡겨서 가천대 붙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꼭 이렇게 정말 절실하고 막 어떻게 뭔가 끝까지 바지가락이라도 잡는 그런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영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회는 잘 안 주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선 특이점은 이제 십자 달리기인데요. 평소보다 기록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 달리기에 콘을 세워놓는데 이 콘의 기준이 콘을 만약에 10m다 그러면 10m에 놓느냐? 이 끝자락을 10m에 놓느냐? 10m 밖에 놓느냐? 그러니까 콘을